자,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분할 재상장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시호가 기준이 15,350원이었어요. 그러면 15%의 등락 범위까지, 그러니까 1조 미만으로 일단 스타트가 돼 있는 상태고, 1조 이상으로 스타트가 됐군요. 죄송합니다. 15,350원 곱하기 7,803만 주라고 하면은 1조 2천억.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니까 10%의 기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오늘 15%까지 변동 범위를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 기준을 잡아 나가야죠. 오늘 개장 전에 두산인프라코를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또 방안에서 이제 뭐 동 선생님, 뭐 문나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일단은 이렇게 뭐 네이처셀, 넥스사이언스, 또 두산인프라코 이렇게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신 상태가 됐고요. 개장 전에 기준에서 이제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종목 대비해서 좀 빠르게 정리를 좀 종목의 정리를 잡아드렸는데, 하이닉스도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미끄러져 버리고, 진원생명과학도 어제 흐름에 반하는 조정에, 그 다음에 시젠도 지금 눈에 안 띄는 거 보니까 약보합권 거래량은 뭐 전혀. 그러니까 요 종목군들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단기 공략 기준에서는 들여다보기 어려운 기준이 되는 거고, 두산인프라코를 이제 3천만 주를 잡아드린 이유가 시초가 대비해서 3천만 주 형성이 되면은 결론은 거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천억 기준의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5천억 기준의 거래 대금이면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 대금 기준 상위 종목에 일단은 1위가 카카오고 오늘 조정이 좀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고점 대비 쭉 미끄러졌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좀 축소돼 있습니다만 자체 수급 들어오면서 일단은 돌리고 있고, 거래대금 3위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예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처셀이 거래대금 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 폭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다른 요인보다도 뭐 기술적으로만 설정을 해드린다면, 일단 두산인프라코의 몸집이 이제 가벼워진 거죠. 사실 시가총액 기준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부분 하나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를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그 부분에 두산중공업과의 합병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그 가치 평가 부분으로 놓고 온다면 복잡해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 가지고 5월 말에 움직여서 6월 달까지 15,000원 실질 2천억 거래대금 터질 때가 1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월 26일부터 뭐 6월 2일 뭐 이런 기준까지 32,000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잠시 들여다봤습니다만 정리를 했죠. 복잡해지는 부분보다는 정리하고 또 거래가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의 오늘의 기준에서는 일단 시가총액 1조 조금 넘는 수준에서의 시장의 관심,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의 집중, 변동성. 아쉬운 거는 이제 프로그램 쪽이 네이처셀이나 뭐 이런 쪽 같이 유입되고 있으면 조금 들여다보기가 편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 선호 창구 키임 쪽에서 뭐 한 180만 주 이상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따라붙는 범위 설정 범위에 가져가는 건 좀 많이 버거울 수 있어요. 시초가 형성되고 저가 14,900원까지 2.93% 밀렸다가 다시 돌릴 때 이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쉽지 않은 게 이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17,800원 찍고 16,000원까지 밀리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안 한다? 만약에 따라붙었던 기준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냅뒀더니 여기까지 올라가더라?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럼 지금도 차익 실현을 못 해요. 예?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이 되면 26%에서 이제 상한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라고 기준이 잡히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가 상한가로 되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미끄러지게 됐을 때는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산인프라코의 기준에서는 이제 현재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이슈 부분을 끌어안고 뭐 개인 선호 창구의 매수 의도 이겨내고 쭉 들어올리는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거래량 250만 주가 설정이 돼야 형성이 돼야 탄력 강도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 범위의 기준 거래량을 놓고 잡더라도 OMA, 20MA를 월등히 넘겨야 되겠죠. 150만 주는 거래가 터져야 돼. 5분봉 기준에서. 그렇게 터지면서 주가 범위를 돌려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놓고 본다면 042670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 매입 단가를 만약에 오늘 시초가 형성되고 밀려 내려갔다가 돌릴 때 거기서 이제 형성을 잡아냈다라고 하시면 벌써 이미 차익 실현이 다 돼 있으시는 게 맞고요.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점 잡히고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되돌릴 때 거래량 수반되고 돌리는 요 기점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 범위보다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재차 또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재차 들어갔든 저점에 잘 들어갔든 어느 가격에서든 매입가 대비해서 마지노선 범위는 지금까지 갖고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고가의 기준에서도 이제 시초가 대비 26%나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간에 이제 안 잘라냈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범위에서는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이제 재평가 기준, 재편입 기준 또 신규 편입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고가 시가 3분의 1, 2분의 1 지점 이렇게 있잖아요. 요 기준에서 2분의 1까지 밀려 내려와도 13%란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사실은 절반까지 내려왔을 때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나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잘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얘 한번 들여다볼 거야. 거래대금이 3이잖아.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든다면 네이처셀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계속 고점을 넘기는데 왜 못 따라붙어요? 따라붙으려면 따라붙죠.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외국 기관들의 일단 프로그램 쪽에 60만 주에 달하는 매수, UBS의 매수 이게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들어올려놔요. 그 OMA, 20MA 거래 터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1조 이상짜리니까 10% 이상 못 따라붙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난 개별 매매로 거래 수반되고 양봉 나오면 들어간다며 라고 들어가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보다도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에 뭐 상한가도 갈 수 있잖아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개별 성향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옳고요.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믿을 구석이 사실은 제한적이죠. 없잖아요. 프로그램 쪽도 매도고 개인 선호 창구 매수이고 변동은 나왔지만은 또 고점 대비 밀려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거래량 수반되고 돌려주지 않는 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또 17,400원까지 미끄러진 다음에 절반을 되돌려 놓고 지지받고 거래 터지고 돌린다면 좀 고민해볼까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범위에서는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잡기는 애매하고요. 개장 초에 만약에 이제 월등하게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잘 잡아서 가지고 가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범위 놓고 보시고 난 또 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의 기준이라면 뭐 재편입 기준은 2분의 1, 뭐 3분의 1 거래 터지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도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주면 그때 기준을 좀 놓고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설정 범위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개장 초에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개별 매매로 네이처셀이나 두산인프라코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공식적으로 뭐 교육용으로도 접근 범위를 개장 전에 오픈해드린 거, 그 다음에 네이처셀의 기존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린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5분봉 기준 거래량 일단 개별 매매 기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준 거래량 부분을 250만 주는 실려줘야 돼요. 거래가 실리고
지지 부분은 27,400원 지지. 그리고 돌파 기준에서는 이제 17,400원이죠. 17,400원 지지. 그리고 돌파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일단은 어찌됐건 18,500원 이상, 또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2분의 1 18,000원, 또 고가 19,350원 뭐 이렇게 되는데 19,350원 의미가 없죠. 그래서 18,000원의 돌파. 돌파 거래 수반되면서예요. 확인. 그리고 또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1분봉에서도 이제 놓고 볼 겁니다. 개장 초에 과연 접근 범위가 설정됐는지. 그리고 지금 그 매직 계산기 부분 다시 이제 잘라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을 안 넣어놨어요.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기준에서 시초가 대비 26%나 올라갔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2% 4% 밀리면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하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편입, 신규 재편입, 뭐 추가 편입 이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구간을 들여다보시면 개별 매매 정도 수준. 그리고 거래량 기준에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3이라는 거 또 염두를 해두세요. 전일 대비 15.96% 등락 범위. 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이 자락에서도 15%까지는 따라붙겠다. 거래량 터지면서 돌리는지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준점 설정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분봉 기준에 이제 어차피 변동이 너무 커서 쉽지는 않았죠. 쭉 뻗어 올랐다 축 밀렸다가 다시 돌렸으니까 다시 돌릴 때 이제 저 기준 잡는 거고, 1분봉 기준에서 이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시작하자마자 빵 치고 올라가서 뭐 동시효과의 물량 넣어놓지 않으면 잡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VA 들어가고 한 번 더 올라갔다 쭉 미끄러지고 하면은 그 다음 템포를 놓고 보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다음 템포에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고 요 정도 범위의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요고점을 넘기는 기준이라면 너무 높고요. 17,800원 15%니까 난 특이한 케이스라 들어갈 거야 정도가 아니라면 높은 거고, 뭐 요 정도 기준에서 돌릴 때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게 내 눈으로 확인이 됐다. 나는 17,000원 기준에서 이제 잘 편입 기준이 잡혔다라고 하신다면 저 기준에서 이제 들어간 범위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17,000원에서부터 19,350원,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범위. 그래서 결론은 그 1분봉의 기준에서도 거래량이 잡히려면 이렇게 최소 범위 이제 60만 주 정도. 최소 범위. 최소가 아니라 이제 뭐 요 정도 60만 주는 실려야 된다. 그리고 최소 범위를 35만 주, 30만 주, 30만 주, 30만 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으로 쭉 뻗어서 돌리는 모양새가 연출이 돼야만 그래야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프로그램 쪽에 11만 주까지 매수가 이제 급격히 축소가 됐다가 지금 일부 한 2만 주 들어오면서 89,000원 재돌파 시도가 있어요. 일단은 뭐 그쪽 라인들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차분히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봉 기준의 거래량 부분, 이것도 1분봉 기준 거래량 얼마? 60만 주.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주월봉에서는 이제 그 거래가 상당 길 동안에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일주월봉이 좀 다소 애매모호한데 일단은 합산해서 놓고 기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월봉의 올해 주봉, 올해 들어서의 주봉, 그 다음에 월봉 기준에 이제 2020년 이후의 기준,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5월 말부터 볼까요? 원전 관련해서 움직이고 또 인적 분할 관련해서 맞물려서 움직인 거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움직임을 줬는데 일단은 그 분할의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앞전의 흐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요 거래량의 기준. 그래서 요 거래량 그리고 주봉상의 이제 요 거래량 추가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더 실릴 것이냐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대처해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장 전에 이제 교육용으로 올려드렸습니다만 분봉 차트를 막상 보시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카카오 게임즈를 우리가 기준 잡을 때에도 방안에서 이제 주력주에서 좀 일부 움직일까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신 것처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종목의 기준이 잡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이처셀은 계속 프로그램이 66만 주, 아까 조금 전에 볼 때 60만 주였잖아요. 7만 주가 더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고 계속 그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32만 주 이상까지 들어왔다가 뭐 말 같지도 않게 19만 주, 뭐 20만 주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5%까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가총액 차이는 좀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 또 JP모건 쪽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93,100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만 원 공방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동매매의 기준이 아무리 우리가 이제 수익 종목이다 할지라도 그 내동매매 기준점까지도 설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찌 됐건 주력에서는 비중을 크게 움직일 수는 없고 주력 100%만 이렇게 채워져 있으신 경우에는 일부만 수익적으로 움직이실 수는 있다. 그 경우에 이제 또 성향에 맞게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보실 거냐, 아니면 뭐 수급, 실적, 수급, 뭐 추세 이런 걸 놓고 볼 것이냐, 그런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두산 인프라코도 18,000원 기준에서의 돌파 공방이 있는데, 요게 이제 거래가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실리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한 번쯤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거래가 뭐 좀 다소 제약적이죠, 제한적이죠. 또 1분봉 기준에서도 거래가 5매매, 20매매 거래 정도 수준뿐이 안 돼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분봉 기준은 15초 남아 있는데, 그죠? 다음 5분봉에 어떤 매수 강도가 유입될지 한 번 더 보시고 설정 범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